네, 초이노믹스. 증권주가 초이노믹스의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어떤지 또 투자 전략까지 전문가에게 들어봅니다. 교보증권 박혜진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발표된 투자 활성화 대책 때문인지 어제 증권주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다소 좀 주춤한 모습인데요. 증권주 오늘 간단하게 좀 이렇게 점검을 해주시죠. 네, 어제 사실 그 증시 상한선을 확대한다는 그 대책 때문에 이제 증권주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강하게 이어졌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비해서는 좀 다소 주춤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기간에 증권주가 급등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네.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상반기 내내 증권주 상승을 견인했던 재료들은 아직도 그 유효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 금리나 비용 규제 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사실 이 세 가지 요소들이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쪽이 대형주 위주이고요. 아무래도 하반기 때는 대형주 위주의 투자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대형주 위주로 가야 된다? 네네. 예. 어저께 이제 정부가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하면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가격 제한폭 확대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15%에서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뭐 사실 여기에 대한 이제 뭐 찬반 논란을 이제 좀 차치하고서라도 이게 네. 실질적으로 어떤 증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 범위를 확대시킨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변동성 증가를 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거래대금의 유입을 정부는 원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제 이 제한 폭을 단계적으로 8에서 12, 12에서 15 이런 식으로 늘렸을 당시에 네. 시장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거래대금의 증가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이긴 한데, 하지만 이게 정부가 지금 올해 상반기부터 증권업 관련해서 이제 투자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성향 자체는 그 투자자들의 투심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에 오랜 증시 침체로 인해서 사실 증권사들의 수익이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구조조정도 많이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증권 업황, 펀더멘털 측면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증권 업황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많은 증권사들이 지금 구조 조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굉장히 우하향하는 안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채권 관련 이익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건 분명하지만 사실 업황이 돌아선다고 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턴어라운드까지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증권사들의 실적이 월등히 좋아질 거는 확실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들 이번에 채권으로 많이 수익을 올렸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렸는데 실적은 반드시 좋아지겠지만 업황 자체에 대한 전망은 조금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증권업종 내 탑픽으로는 어떤 종목 꼽으십니까?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 위주의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비용 절감 효과랑 구조적으로 가장 좋아질 만한 종목은 우리투자증권이고, 그리고 사실 올해 내내 이제 실적 면에서 대형사 중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한국금융지주가 좀 유망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우리투자증권이 채권 그 수익의 트레이딩에서 조금 많이 이익을 못 냈다. 다른 대형사에 비해서. 그래서 실적 기대가 조금 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조금 들었는데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이 사실 그 채권 트레이딩 부문에서 약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투증권이 NH증권이랑 합병을 하게 되면서 그 양사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일단 비용 면에서 줄어드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일단 합병을 하고 나서 이제 구조적으로 좀 변화가 생길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관련 이익은 그렇게 큰 기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비용이 절감되는 측면만으로 ROE 개선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데다가 이제 PBR은 굉장히 0.65배 정도로 싼 편이어서 상승 모멘텀이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면에서는 한국금융지주 추천을 해주셨고요. 향후 네. 증권주에서 챙겨봐야 될 변수 좀 짚어주시죠. 네, 아마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번 주 금요일 날 금통위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얼마만큼 내리느냐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가 증권사 실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정부 규제 완화 기조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시면서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금통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얼마나 할 것이냐 여기에 좀 관심을 둬야 되겠네요. 연구원님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보증권 박혜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뉴스룸 살펴보시고요. 주주클럽 이어가겠습니다.